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기 전 한국은 사실 많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가난했던 한국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역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와 현재의 성숙기와 높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겪은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한국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산업화에 많이 뒤처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뒤처졌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거쳐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의 한국과는 많이 달랐던 과거의 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거의 한국을 한국 전쟁부터 거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말하는 한국은 남한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의 한국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은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싸운 전쟁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고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와 제도 그리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남한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계획을 세우고 경공업화를 하고 중화학 공업화까지 이루어내는 과정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심각했던 이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나자 북한 지역에는 소련이, 남한 지역에는 미국이 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고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한국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산주의를 택했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해낸 것을 경험하고 지켜본 지금의 시각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혼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고 체제와 이념의 대립이 심각하던 당시에도 이해관계자는 많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그러한 첨예한 이해관계의 극단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발전의 효과적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참고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다행인 것은 한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를 경험했던 1945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체제의 대립은 과거와 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체제의 대립이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체제와 이념은 많은 유산을 경제제도와 국제관계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겪고 한국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된 남한이 어떻게 경제 발전 개발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분명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모두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거쳐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부정적인 효과를 냈는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식민지대는 1945년 막을 내렸지만 1910년에서 1945년의 식민지기에는 한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식민지배는 양국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였기에 그 영향이 더 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이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해 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은 산업화가 늦었던 한국을 1910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제 이식하였습니다. 식민지기에 일어난 변화와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민지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침략과 점령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고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의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은 강좌와 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에 그러한 내용들과 시각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학 연구 경향을 보면 식민지기에 있었던 제도의 이식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경제제도의 이식과 경제 상황에 있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식민지가 된 나라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제 상태를 이루었을까 하는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민지는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었기에 논쟁이 되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식민지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식민지 경험이 식민지에 준 부정적인 효과에 보다 집중합니다. 침략과 점령의 경험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동반하고 점령한 나라는 식민지에 대해 공정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부정적인 효과는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론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을 참고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첨예한 이해관계의 산물이며 타국의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외부적인 요인에만 모든 잘못을 돌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국의 침략과 점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합리화로 인식될 수도 있기에 식민지기에 대한 논의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또 일반적인 합의에 다다르기 어렵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타국의 점령과 침략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각보다는 타국의 침략과 점령을 가져오게 된 내부적인 요인을 검토해 보는 시각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타국의 침략과 점령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제도가 식민 경험을 통해 이식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한국 경제가 산업화에 뒤처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내부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산업화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선의 외부에서 가해진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제외하고 내부적인 상황만을 평가한다면 조선 후기 조선은 서유럽에서 처음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산업화를 빨리 이룩해낸 일본에 비해서도 산업화의 단계는 뒤처져 있었고 이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산업화는 서유럽식의 근대적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서유럽식의 근대적 제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받아들였고 산업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조선의 제도는 서유럽의 근대적 제도와는 많이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제도를 충분히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서유럽의 근대적 제도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도 있었고 일본의 침략과 점령이 없었다면 자구적으로 서유럽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요인에 많은 책임을 두는 시각보다는 내부적 요인과 실제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 경험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보다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다 상세하게 다루게 될 이 논쟁에 대한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제도가 서유럽의 근대적 제도와 어떻게 달랐고 식민지기에 서유럽의 근대적 제도가 일본을 통해 어떻게 이식되었고 그 이후 해방의 혼란기를 거쳐 한국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화를 이룩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자 나라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지금의 한국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였던 과거의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참고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보다 도움이 되는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어려운 시절을 한국전쟁, 해방 이후, 식민지기와 조선 후기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념과 체제 대립의 극단적 결과물인 한국전쟁 이후의 남한 경제는 가난했고 식민지기의 한국은 한국보다 산업화가 빨랐던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점령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한국은 산업화의 물결에서 많이 벗어나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기보다는 내부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